지난주 일본 서부에서 시작된 대기의 강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폭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왜 일본 정부가 제대로 폭우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폭우가 내릴 때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주 일본 남서부에서 시작된 폭우는 1년에 내릴 비가 한 번에 모두 내렸음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주요 포털에 계속해서 내린 메시지는 위험지역에서 떠나가거나 도망가세요 라는 다소 황당한 방송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많은 거주자들은 고령자들 혹은 삶의 터전을 벌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 노부부는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 가운데 몸을 가눌 수 없이 묶여있다가 간신히 구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폭우는 대기의 강이라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적도 기단이 만들어낸 장마전선 이상의 강력한 전선이 형성되어서 미처 일본 기상청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2018년 최악의 폭우의 피해에 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폭우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왜 자꾸 반복이 되냐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모든 재난에 가장 완벽하게 대비된 나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살던 교포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0년대 일본은 홍수가 나도 복구가 빨랐고 지진 관련한 건축에서는 세계 최고급의 기술을 발달시켜 지진에서는 꽤 안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매뉴얼 사회 일본에서는 한 번 한 실수는 다시는 반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철칙이었다네요. 그런데 최근 십수년간 일본 사회는 이러한 재난 매뉴얼이 전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도로는 똑같이 끊겼으며 여전히 부실한 곳에서 산사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한국 회사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 회사로 밝혀졌으며 한국의 책임 뒤집어 씌우기는 실패했는데요. 이러한 일본 모습은 2018년 최악의 서일본 홍수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트윗이 대대적으로 리트윗되며 일본에 유행했던 것처럼 한국의 책임 전가는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홍수에도 일본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상점을 약탈해가고 있다, 빈집을 턴다는 소문을 냅니다. 자연재해 때마다 외국인 혐오와 헛소문이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등장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의 주요 언론 중 하나인 교도통신마저 최근 외국인들이 홍수난 빈집을 털고 있다는 루머는 거짓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다른 대상을 지정해 공격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교수는 재해 발생 시 소수를 공격하는 일본은 지금도 여전하다라면서 일본 사회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돌변하는지 일침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90년대의 재난 대비와 복구가 탁월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것은 일본 정부 주도의 도로와 전기설비 등 정부 기관 산업이 거의 민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각종 일본 기업에 기관 산업을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난 이후의 민영화 기업들은 복구 속도가 매우 늦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부패한 아베 정권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민영화에 박차를 더욱더 가해왔으며 미쯔비시 상사의 골판지 형님을 비롯해 각종 이권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체들이 일본 내각의 정치인들과 결탁해 민영화가 가속화되었고 고스란히 일본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를 반면 교사로 삼아 한국만큼은 민영화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고 싶어도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관계로 홍수 피해 이후에 복구 재정이 바닥난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조 원가량의 홍수 피해 복구 자금을 집행해왔으며 각 지자체와 협의 가운데 적절하게 자금을 분배했지만 올해는 이것이 더욱 불가능한 것이 앞서 말한 도쿄올림픽의 각종 건설 대금과 자잘한 골판지 침대와 같이 쓸데없는 예산 등 거의 40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상황이며 코로나 전국민 지원금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에게 보상금 조로 수백조 원 이상이 지급된 상황이라서 이번 피해 복구는 매우 늦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2019년 전세계의 유명세를 탔던 나리타 공항에 3일간 모든 승객들이 묶여 있었던 것도 치바현의 도로 복구가 안되고 정전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의 2주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극우 채널에서는 이제 장마전선이 한국으로 넘어간다고 내심 반기는데요. 일본도 대기의 강 때문에 크게 당했으니까 한국도 매운맛을 당해보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이 이 정도라면 한국은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일본은 한국에 홍수가 나면 각종 포털에 축하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과거 동일본 대지진 시에 일본 지진을 축하했다며 복수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홍수에 대비해 각종 대책들을 발표해 일본을 놀라게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도망가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대비해 놓은 것은 재난에 강한 일본이 봤을 때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섬세하면서도 현실적이며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나리타 공항 사태로 전세계 승객 13,000여 명을 노숙인을 만들어 버린 것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태풍과 홍수가 왔을 때 인천공항 전철이 끊기는 시간을 최대 6시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선로가 끊기면 복구하고 정전이 일어나면 인력을 급파해 곧바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 13호 태풍 링링이 왔을 때 공항 철도가 끊겼지만 한국철도공사는 3시간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태풍이 오면 비상 가동 시스템을 풀가동해 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0년에 홍수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특성상 대부분의 수해는 강 부근에서 일어나며 일부 사고는 댐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댐은 수위 조절을 통해서 한국의 홍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 샨샤댐과 같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천댐을 비롯한 일부 댐에서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수해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드론을 이용하고 또한 인공지능으로 댐을 관리하며 스마트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년에 33억 톤이 넘는 충주댐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람이 내려가 모든 것을 점검하고 보수했으나 앞으로 수중 드론을 활용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수직면 촬영을 비롯 3차원 댐 영상을 분석하여 사전에 댐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춰 홍수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산 비탈의 태양광 때문에 다수의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충주댐의 경우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댐 수면에 부유식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서 충주 30만 가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만약의 경우 정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본이 구멍나고 있는 산사태나 정전, 철도나 도로 복구 등 문제 등을 총망라해서 한국은 물 샐 틈 없이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며 첨단 기술까지 적용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홍수를 맞는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라서 한국은 더욱더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과 같이 재난 대비 1위 국가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케이 신문은 엉뚱하게 한국이 홍수가 잘 나지 않는 것은 일본이 지어준 소양강댐 때문이라는데요. 산케이 한국지사의 구로다 의원은 자신들이 한국에 과거 한일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3천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소양강댐에 활용해 서울의 홍수가 잘 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본에 비해 홍수가 잘 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일본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러한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제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때 한국은 부유식 수상 태양광은 물론이고 한각에도 부유식 편의점을 띄워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에서 홍수가 나서 가장 많이 침수되는 부분이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죠. 편의점 대국이라는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아이디어에는 놀라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도 자칭 재난 대국이라고 하는 만큼 한국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PCR 검사를 확대할 때 비웃었던 일본이 지금 하루 확진자 3만 명에 다가가며 후회하듯 앞으로 재난 문제는 오히려 한국 것을 참조하며 배워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술을 베낀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산 PCR도 안 썼는데 한국의 홍수방지 첨단 기술을 가져갈지는 의문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